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한편 대내적으로 제2북 탈북자들의 좌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군사분석과의 강석빈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한 주간 내부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지난주에 북한 내부에서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이하여 여맹 경축 모임, 직맹 웅변 모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당 창건일을 기념하며 내부적으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김정은의 특이할 만한 동향은 없었나요? 네, 지난주 김정은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주택 건설장을 방문하였는데요. 김정은은 지난 8월에도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각각 44층과 36층짜리 높이이고 세탁소, 목욕탕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주위에 공원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주택을 돌아보면서 주택에 액정 텔레비전과 함께 그릇들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최태복, 마원춘, 태영철, 김태희 등 교육 관련 인사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당 창건일에 맞춰 완공 예정인 아동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성택, 당 부부장들인 박춘홍, 마원춘, 허완철 등과 함께 시공 상태와 치료시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병원은 약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6층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병원 이름을 옥류 아동병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내부 동향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2북 탈북자 좌담회가 북한에서 열렸다고요? 네, 북한 언론에서 49세 박진근 씨와 33세 장관철 씨의 기자회견을 9월 30일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2년 3월에 남한에 입국하였다가 올해 7월에 재입국하였다는데요. 이들은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였다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재입국 탈북자 자담회는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인데요. 북한은 이러한 재입국 탈북자 간담회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인의 이른바 애민 포용 정신 등을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남적으로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성명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10월 4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군의 날 행사 시 연설 내용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것은 약 3개월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명에서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핵을 내리어 보겠다고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핵, 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 대해 통일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는 우선 북한이 우리의 국가 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비이성적인 처사이며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훼손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의 길로 나오며 핵을 포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재차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법원이 금수산 태안궁전에 참배한 사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예의 도덕, 미풍 양속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응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한 새누리당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통일부가 9월 25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의 형식으로 이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압박해 보려는 철저한 반통일 문서, 체제 대결 각본이라고 하면서 체제 대결은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은 14 공동선언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북한은 주요 대남 기구 및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우리 측의 14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연합성명을, 10월 3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14선언을 철저히 고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소식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일 텐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지난 11일 사무처 구성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지 19일 만인 9월 3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북측은 윤승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협력부장을 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양측 사무처장 업무 협의에서는 향후 사무처 운영 및 활동 보장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적인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달 18일부터 유엔 총회 제68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외무성 부상 박기련이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10월 1일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핵 군축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며 무조건적인 핵 무기 사용 금지를 규제하는 국제법들을 만들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서 평화적 환경은 귀중하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끝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입장과 노력은 일관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것들이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전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북한의 대내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 목요일은 북한의 당 창건일 68주년입니다. 당 창건일은 북한이 1949년 사회주의 명절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국가적 명절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해는 정주년이 아니어서 중앙보고대회,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들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각종 공연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클럽, 구강병원, 아동병원 등이 당 창건일 전후로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북한은 우리 측에 계속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남 외곽기구, 언론 매체들 등을 통하여 대남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측의 남북 현안에 대해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대한 비난과 함께 위협적 발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대외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열리는 APEC, EAS 등을 계기로 북한,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군사 분석과의 강석빈 사무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